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배움 NCS 강사 이진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졸 NCS 강의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곳으로 또는 원하는 취업으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차례 부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제1편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2편, 3편에서 그 다음 쪽에 차례가 쭉 나오고 있을 건데, 저랑은 제1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그 각 단원 단락마다 상당히 많이 그 문제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한 단락씩 이렇게 먼저 문제를 푸시고 난 뒤에 이렇게 저의 강의 제목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리와 자원 능력에 대해서는 송윤경 강사와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 해결 능력, 정보, 그리고 기술, 그리고 조직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희 강사와 함께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1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초 이론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이론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표준 그 제시 문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론이 이제 살짝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론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뭐 꼭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문제에서 구성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론 몇 개 부분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와 주신다면은 이론이 한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기초 이론 1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의사소통이 그대로 문제로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음성 언어가 되었든 문자 언어가 되었든 말하는 사람인 화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이 말을 듣고 또는 이 글을 보는 그 청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음성이 되었든 문자가 되었든 언어를 통해서 서로 감정과 생각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의사소통 행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번 문제로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의사소통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나 감정을 전달한다.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역시 모든 선지가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선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조직 내 의사소통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조직 내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 조직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생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생긴다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직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향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안의 구성원들이 서로 생각하는 사고의 유연성도 역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생긴다라는 것, 선지 역시도 맞는 선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게 되면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지 3번도 맞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 의사소통은 상대와 대면한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상호교류 작용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대면이라는 것은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그것 자체만 의사소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즉 기호 문자나 또는 글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초 배경 지식, 즉 상식만 있어도 사실 문제가 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초 이론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어려워하신다라든지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가지고 있는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풀릴 테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글에 제시되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과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역시 2번 문제도 의사소통의 방법과 종류가 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 되는 것인데, 우선 지문에 나오고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P씨는 오늘 거래처인 미국 회사에, 자, 여러분들 여기 주목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내역서를 확인하도록 요구했다가 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조건은 문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K 부장에게 지시받은 운송장을 영문으로 작성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문서가 되겠습니다. 문서.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거래처인 제 회사의 수치를 확인했는지 문의 전화를 걸었다. 문의 전화 같은, 전화는 어떻습니까? 전화는 문자가 아니라 언어가 되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사소통 안에는 음성과 문자가 있다라는 것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 상기시키면서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B 대리에게 내일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상황을, 중요한 건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메모가 되겠습니다. 메모는 역시 문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문서로 전달하는 의사.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선지 1번에서 4번까지 보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잘못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1번 선지가 잘못되었습니다. 1번 선지를 보게 되면은 주문 내역서가 되는 것이므로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적인 의사소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과 2번 문제 8쪽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것은 의사소통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의사소통은 담아라는 구성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행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론을 습득하시면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3번 문제가 되는데, 계속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첫 번째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 했었을 때, 두 번째 문서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는 첫 번째 문서 이해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셔서 그 문서를 이렇게 이제 공문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문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서가 날라왔을 때 이 문서가 과연 어떤 문서인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서를 봤었을 때 이 문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이 문서를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로 가시면 문서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비해 보존성이 좋다. 맞습니다. 이 문서라는 것은 인쇄 문자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존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이유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역시 배경 지식 있고 뭔가 약간 머리가 조금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맥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게 물론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음성 문자, 언어보다는 이 문자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는 정확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만은 오른쪽이 틀렸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더 뛰어난 의사소통 방법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음성인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었든 문자적인 의사소통이 되었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음성이 만약에 장점이 있으면 음성의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음성의 단점을 뭐가 보완해 주느냐? 바로 문자 언어가 보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라는 어떤 그 단점이 있었을 때 음성이 이렇게 이제 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관계에서 누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선지는 지금 틀린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3번 선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 수집, 종합하는 능력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 수집하는 종합적인 사고 방식이다 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고 맞습니다. 능력.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을 보게 되면은 뒷부분 서술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얘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이 상황과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되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문서를 시각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서를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한다라고 했었을 때 문서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쉽게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쉽게. 이거는 간단하게 좀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쉽게 쓴다라는 것은 쉬울 평에 쉬울 이자로 써서 쉽고 간결하게 평이성이 되겠습니다. 평이성. 그 다음에 명료성이 되는데, 자, 명료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서라는 것을 이렇게 쓰려고 했었을 때는 가장 쉽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때 분명하게 쓸 때는 자세히 서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서술을 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이성, 명료성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선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습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에는 우선 첫 번째 1번 선지에서 경청 능력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상당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청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뒤쪽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나오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 의사 표현력이 되겠습니다. 의사 표현력.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경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의도 파악 말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능력은 음성 언어에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두 번째는 의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표현, 내가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선지로 보시게 되면은 문서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비해서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위에 3번 문제에서 우리가 봤었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언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현상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문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하고 그리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인쇄로 이렇게 인쇄 문자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맞습니다. 3번 선지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3번의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경우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도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그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반응을 살피면서 바라본다는 것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4번 선지까지는 맞는데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풀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 2번 선지에서는 의사소통을 할 때 정확히 전달되는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봤었잖아요. 이 정보라는 것이 무조건 많이 전달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라는 것은 쉽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정보라는 것을 무조건 많이 전달하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3번 선지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매체를 선택해서 전달하면 좋은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없어 맞습니다. 이 매체라는 것도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가 쉽고 간결하게 정말 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해야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 매체를 활용을 할지도 모르고 또는 이 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의사소통 행위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의사소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 이번에는 가져야 하는 자세,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세와 태도. 자, 우선 1번 선지를 보면은 어휘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요점이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맞는 선지겠죠. 1번을 보면은 요점이나 의미 파악이라는 것은 대화의, 우리 앞에 문제에서 봤었던 대화라는 것은 상황과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상황과 목적,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즉 상황과 목적에 맞는 의도에도 맞는 그런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은 대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은 배제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거는 청자 같은 경우에 화자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이고 또는 공감적인 듣기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청자의 태도도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대화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가 틀린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일은 성급한 판단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말은,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풍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해악, 익살,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선지는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결론을 내린다,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성급한 판단이 하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은 4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고졸 NCS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이제 갓 졸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듣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듣기를 보시게 되면 듣기라는 것이 소극적인 듣기가 있고 적극적인 들어주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지 4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며 얘가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약 정리하면서 들어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는 문서의 종류와 그리고 문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옳은 것인 B와 C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보게 되면 기획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시행하도록 누군가에게 글을 쓰는 문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상대방에게 기획의 내용을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게 해줘. 설득이라는 어떤 성격이 들어가고 있는 글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맞습니다. 설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라든지 하나 중요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C 같은 경우는 세 번째에 설명서의 종류에는 설명서라든지 제품 안내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아까 우리 두 번째 B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세 번째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설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B는 설득 같은 경우에 상대방을 이제 설득시키는 그런 하나의 행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B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설명이라는 것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과 설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포인트로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과 설득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에다가 대입을 시켜도 다 정보 전달이라든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도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와 C는 맞는 것이고, 틀린 정답으로 볼 수 있는 4번의 A와 D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공문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집단 단체에서 공식으로, 공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우리는 공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공문서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뭐 아래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형식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문서는 규격과 양식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작성한다. 맞습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바로 오른쪽 부분이 틀렸죠. 작성 시 문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작성하자마자 문서로서의 기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은
이 공문서라는 것은 결재권자가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해서 최초에 내가 쓰고 과장님이 결재에 대해서 서류를 해주고 부장님이 해주고 마지막 사장님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이게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래가지고 이 공문서가 무조건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 부분은 뒷부분 서술표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레터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 레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시게 되면은 다음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번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의 개념 맞습니다. 2번 영업보고서라고 나오고 있는 영업보고서는 영업상황을 도표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고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도표가 아닙니다. 도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형식으로 기술을 해서 진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B,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업보고서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 영업상황을 문장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고하는 문학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결산보고서 그대로 개념이니까 맞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4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4번에 나와 있는 선지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고, 2번에 나오고 있는 선지 같은 경우에 문장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고하는 보고서이다라는 정도로, 문서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의 조건을 바라보니까 문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A부터 지금 F까지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A를 보시게 되면 A 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요약해보자, 정리해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가 들어가면은 모든 순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부분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 아까 앞쪽에 있는 문제에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상황과 목적에 맞아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글은 기본적으로 목적에 맞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상황과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F를 바라보니까 딱 들어가고 있죠. F를 바라보니까 문서의 목적을 이해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문서가 도대체 어떤 문서인지 이해를 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라고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 나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B 부분에 나오고 있네요. B 부분에서 배경과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되겠고, 3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지는 거기 C 부분이 되겠네요. C 부분을 보게 되면은 주제를 파악했으면은 문서에 쓰여 있는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난 뒤에 문제 파악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용 정리하면서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내용을 분석한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D 부분이 되는 것이겠고, 마지막은 처음에 언급을 드렸던 A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가니까 KC, 최근 과자 종류들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만들 과자가 무엇이 있을지 보고서로 작성해 오세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지금 문제에 대한 조건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지금 분석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대안을 제시해라, 이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네모칸은 그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애초에 말한 사람으로부터 얼마만큼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는 논점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라보니까 지금 첫 번째는 과자, 이 과자에 대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개념과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줄에는 과자의 종류라고 해서 지금 종류라는 하나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서 잠깐 뭐가 들어가고 있느냐, 최근에는 달콤한 과자 종류가 인기가 많다, 그리고 헌의 열풍에 지금 동참을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 최신 경향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줄 같은 경우는 어떤 줄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써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두 줄을 보시게 되면 향후 분석에 대한 전망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어긋난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고서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1번 선지부터 4번 선지까지 보시게 되면은 과자의 개념이라든지 종류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맞겠죠? 3번 선지를 보면은 최근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가 없느냐? 분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지는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도 구체적이지 않아. 제가 마지막에 두 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2번은 달콤한 과자의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지문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경향에서 달콤한 과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는 사실 크게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콤한 맛 이런 맛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 설득력 있는 포괄적인 문장이나 포괄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아주 길어지고 정말 자세하게 서술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짧고 간단하고 쉽고 분명하게 밝게 쓰는 이런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바로 12번 아래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12번은 다음은 설명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한 대화가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선지 3번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 3번을 보시면은 전문적인 언어를 무조건 많이 쓰면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학력 수준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책을 읽어서 어떤 눈높이가 상당히 의식 수준 자체가 높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배경 지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객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젊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장년층이 될 수도 있고 노년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어를 사용해서 말을 어렵게 만들면은 이거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전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쉽고 간결하게,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평에서 쉽게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나오고 있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공문서, 그냥 그렇게 공문서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거기 선지 4번을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데, 문서에 첨부해야 되는 내용을 무조건 많이 첨부한다고 좋으냐? 아니겠죠. 또 이게 나오네요. 또 쉽고 간결하게 보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첨부한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의미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시면 반언어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야, 나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막 야! 라고 하면서 뭐 억양을 높인다라든지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막 우락부락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언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라든지 또는 말의 강약 조절, 강세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말의 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는데, 자, 이런 반언어적인 의사를 고려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사소통 행위의 하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를 보면은 대답을 할 때 미리 준비하면서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게 대답할 거를 미리 지금 준비하면서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개념이 되겠네요. 거기 2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와 토론에 되는 것인데, 토의라는 것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토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논쟁이 될 수 있는 이 쟁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라는 패널을 통해 서로 그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사회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토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강의 마지막 문제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상황에 따른 의사표현법에 대한 대화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1번, 2번 선지 같은 경우 이거는 맞습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확실하게 전달을 해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사를 지니고 있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 선지는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3번은 충고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 충고를 할 때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직설적으로 상대방이 충고해야 되는데 직설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간접적인 말하기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4번 질책을 할 때 당근이 우리가 흔히 채찍질 뒤에는 이제 당근을 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고사성어도 있다시피 이렇게 무조건 질책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질책을 하고 난 뒤에는 칭찬과 격려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1강 우리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사실 이론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부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이론만 잡고 그 뒤에 나머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강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랑 2강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